소우가 조심스럽게 선주에게 묻습니다. 애들한테도 슬쩍 한번 물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현이한테 어떠냐고? 테리한테는 지현이 엄마 어떠냐고요? 이 말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한마디 안에 소우의 진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그냥 사귄다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겠다는 진짜 가족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우는 지금 테리의 아빠로서 그리고 선주의 인생 파트너로서 정말로 아이들의 마음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지금껏 감정만 확인하면 되는 줄 알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괜찮은 어른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거죠. 선주 역시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을 잇지 못합니다. 놀랐지만 감동했죠.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고 이제 서로의 자녀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건 그만큼 감정이 깊어졌고 이 관계가 진짜 가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우는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선주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하지만 이 둘이 함께 있는 지금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보이고 그 상처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자는 건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너희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너희도 정말 소중해라는 가장 따뜻한 고백이에요. 이 장면은 선주와 소우의 사랑이 진짜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들까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관계. 이제 선주와 소우는 진짜 가족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우가 누군가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죠. 그럼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질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여성이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자의 목소리도 표정도 그냥 상담받으러 온 손님의 느낌이 아니었죠. 그 눈빛엔 절박함이 있었고 말끝은 조심스럽지만 오래 품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소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합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상담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도 느끼죠. 혹시 이 사람이 소우의 친엄마인가? 버린 줄 알았던 엄마? 아니면 헤어졌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연결점? 이 장면은 아주 짧지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소우는 부모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릴 때 힘들었다, 가진 게 없다, 테리와 단둘이 살아왔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죠. 그런 소우 앞에 갑자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다는 여성이 등장했다는 건 출생, 가족, 과거,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서사가 열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여성이 진짜 소우의 친모라면 그동안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왜 지금에서야 찾고 있는지, 그리고 소우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드라마의 새로운 감정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우와 선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선주는 지금까지 소우의 현재만 알고 있지 그의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이 여성의 등장은 소우가 선주에게 자신의 진짜 과거를 이야기하게 되는 감정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우는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버림받은 기억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다시 누군가의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을 선주가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이 커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지 혹은 잠시 흔들리게 만들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성이 등장함으로써 소우의 감정선이 그리고 이 드라마의 가족 서사가 한층 더 깊어질 거란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랑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우는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사연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진상아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리고 눈앞의 상황을 보며 딱 멈춰서죠. 심순애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고 그 옆에 낯선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아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질문에 팔짱 낀 여자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김 원장이 못 갚겠으면 딸이 책임지고 갚아야죠. 순간 상아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 눈빛엔 논란보다 걸렸다는 위기의식이 더 먼저 떠오르죠. 지금 이 장면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이 누구에게 빌려졌는지, 무슨 이유로 갚지 못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순애가 감춰온 과거의 흔적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이기 때문이에요. 시청자 입장에서 이 여자는 누군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거남 혹은 그와 관련된 돈 문제에 얽혀있는 사람으로 추정되죠. 거남은 이미 순애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해왔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 순애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순애가 아니라 상아가 대신 갚으라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상아 입장에선 자존심을 짓밟히는 모멸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아는 자신이 진중배의 딸이라고 믿으며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상위 계급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과거에 얽힌 사람들 때문에 자기 얼굴 앞에서 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상아는 분노와 굴욕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장면을 기점으로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엄마는 왜 그런 사람하고 왜 내가 그 빚까지 책임져야 해?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상아가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심순애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는 감추고만 있었던 진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상황은 너무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 전개상 숨겨진 과거가 현재를 위협하는 순간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상아라는 인물이 완전히 고립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연애는 상아를 의심하고 남진은 한 발 떨어져 있고 순애는 지금 상아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으며 진중배도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아는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어도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위에서 내려다보던 상아가 이제는 책임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는 장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상아가 조심스럽게 전남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묻죠. 당신 로또 당첨금 얼마나 남았어? 이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직감합니다. 이것도 시작됐다. 진상아, 또 무언가 꿍꿍이가 있구나. 이 장면 얼핏 보면 그냥 궁금해서 묻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진상아의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절대 그냥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지금 상아는 자신을 옥죄는 빚, 거남과 순애의 과거, 그리고 진중배의 서늘해진 시선까지 한꺼번에 감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연애는 계속 감시하고 있고 남편 남진과의 관계는 이미 감정선이 거의 끊어진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상아가 찾는 건 현금 흐름,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자금줄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남편 전남진의 로또 당첨금이라는 거죠. 얼마나 남았어? 라는 질문 속엔 정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그 돈으로 급한 불 끌 수 있을까? 내가 쓴 10억 공금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순애가 물려준 빚도 어떻게든 처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사랑도 아니고 부부간의 신뢰도 아닙니다. 오로지 계산, 생존,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상아는 지금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는 상황에서 자기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진 돈에 기대려는 심리. 이 장면이 섬뜩한 건 상아가 정말 몰락 직전에 있는 사람이란 걸 아주 담담한 말투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전남진의 반응도 궁금하죠? 그가 과연? 왜 묻는데? 그 돈 손 안 댈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또 상아에게 말려들지, 이건 앞으로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부부 대화가 아닙니다. 상아가 자존심을 접고 생존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첫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온 다음 진중배가 전화를 통해 그때 들었던 통화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장면이 예고에 등장하죠. 이 흐름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중배는 진실을 향해 한 발 다가서고 있고 상아는 그 진실을 피하려 점점 더 본능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장면에서는 어두운 사무실, 진중배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엔 정리된 서류와 닫힌 노트북, 그리고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 그는 천천히 번호를 누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죠. 그때 들었다던 통화 내용. 정확히 뭐였습니까? 이 한마디, 짧지만 심장을 쿡 찌르는 듯한 긴장감이 맴도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진중배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고 있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순애의 행동, 상아의 불안정한 태도, 연애의 수상한 보고, 그리고 건암이라는 이름조차 언급되길 꺼려했던 존재. 그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모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중배는 눈으로 믿기 전에 귀로 확인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그때 들었다던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말의 무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딸이 무슨 일을 숨기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부탁이자 지금부터 나 움직일 거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진중배는 그동안 모른 척 참아줬습니다. 딸이니까, 가족이니까, 회사에 체면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건축이라는 이름이 위태로워지고 있고 대표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장면은 진중배가 최초로 진실을 찾겠다고 행동에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실은 주변에서 떠돌았지만 누구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죠. 순애는 숨기고 상아는 부정하고 건암은 은근히 흔들었지만 이제 직접적인 조사와 확인이 시작된 겁니다. 이 전화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 곧 무언가 터질 거라는 것. 아마도 우리가 기다렸던 진상아 출생의 비밀이 그 중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통화 내용이 건암이 누군가에게 말했던 과거의 단서일 수 있고 혹은 상아가 했던 치명적인 한마디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진중배는 지금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통화 내용을 듣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딸을 지킬 건지, 진건축을 지킬 건지, 아니면 모든 걸 정리할 건지. 이 장면은 그 결정의 서막이었고 진중배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극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실이 정말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다음 회차에서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상아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긴장의 끝으로 다가갑니다.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회원님,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